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가끔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런 태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외모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얼굴 생김새와 체형은 물론이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과 동작, 시선 처리, 말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그 모든 방식에는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또 잠재력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외모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코드들은 실제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에 외모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설득, 내 편을 만드는 것과 친구 사귀기, 상사와의 관계 설정이나 은연중에 나를 부각시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심리학 교수로서 오랜 시간 사람의 외모와 심리 상관관계를 연구하셨는데요. 외모 속에 감춰진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과 내 겉모습으로 적절한 코드를 녹여내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오늘 책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 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이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외모에서 마음을 읽는 능력은 외모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능력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디코딩이 소수의 사람들만 보유한 특수한 재능인 것은 아니다. 물론 천재적으로 디코딩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든 의식적으로 디코딩을 연습하고 개발할 수 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두 사람이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간다고 해보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똑같을 테지만 오는 도중에 뭘 봤냐라고 물으면 아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난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라며 놀랄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관심 없는 정보는 지나쳐버린다.
코드가 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처리를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재미있는 용어로 설명한다. 농구 코트에서 고릴라 의상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두드리는 특이한 장면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용어이다. 가령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어떤 집 마당에 단풍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주 운치 있던데요.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동네에 의외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많더군요.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가게도 있던데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본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뚜렷이 들어오는 코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미를 실어 표현한 코드에서 나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디코딩의 원칙은 바로 상대방의 발신하는 무심코 흘려보내기 쉬운 코드를 의식적으로 읽어내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의 이 후보와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대통령인 존 불의 팀 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르기 전에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할 위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의 힘을 믿었던 링컨.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가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돌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는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하는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링컨이 재임하던 시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긴박한 시국을 맞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 구성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순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전쟁이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모가 지닌 힘을 숙지했던 링컨은 11살 소녀의 조언대로 수염을 길렀고 자신의 뜻을 보필할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방심한 순간에 새어나오는 코드를 놓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은 늘 똑같지 않다.
자신의 책무에 걸맞게 행동하는 이른바 역할운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일할 때의 얼굴과 사적인 얼굴은 같지 않다. 경계심이 강한 사람은 이 간극을 포커페이스로 극복하거나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의 본심을 들여다보려면 먼저 방심하는 순간을 찾아내야 한다. 뭔가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예상 밖의 일에 깜짝 놀랐을 때 등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면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던 상대가 사실 여린 면이 있다든가, 한없이 친절해 보이던 사람에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든가 하는 숨은 얼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드러나는 코드는 가장 신뢰할 만한 단서가 된다. 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 것인지를 판단할 때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발언 도중 말실수에서 본심을 엿본다. 앞서 사람이 방심하는 순간 숨은 얼굴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때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말실수다. 혹시 회의 자리에서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한 경험은 없는가? 회의 중에는 이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데 정신의학자 프로이트는 이를 자고행위라고 불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동기를 반영한다고 한다. 머리로는 회의를 시작한다고 말하려 하지만 마음 한편에 귀찮게 이런 회의를 왜 자꾸 하는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라는 본심이 숨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본심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곳저곳에서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회의 자리에서 그 작은 빈틈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순간순간 판세를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얼굴,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빠르게 깜빡이는 눈의 의미. 사람의 얼굴에는 다양한 코드가 혼재한다. 이 코드들이 한데 섞여 특정한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 바로 첫 인상이다. 어떤 사람을 보고서 인상이 참 선하다, 아주 성실해 보인다, 혹은 좀 단정치 못해 보인다 는 식으로 판단하는 곳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발산되는 코드를 은연중에 해석한 결과인 셈이다. 이런 코드는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힌트가 된다. 그 중에서도 눈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를 상당히 투명하게 보여준다. 한 가지 좋은 예로 눈 깜빡임을 들 수 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는 긴장한 정도와 비례한다. 만약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순간적으로 늘어났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증가했다는 증거다. 특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눈을 계속 깜빡인다면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잦은 눈 깜빡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어떤 질문을 받고 나서 갑자기 눈 깜빡이는 횟수가 늘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곤란한 질문이라는 의미이다. 아마도 굳이 답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서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 화제에 관해 안 좋은 기억이나 콤플렉스가 있을지 모르니 슬쩍 화제를 전환하는 편이 좋다. 마음의 불안과 싸우는 사람. 지속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긴장을 잘하며 불안도가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몰듯이 위협을 느끼는 순간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유형이다. 마음속의 불안과 늘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 예민하며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만만하게 보인다고 쉽게 받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호된 골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흔한 착각, 자꾸 나를 쳐다보잖아.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린 경험이 있는가? 혹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에게 시선이 향한 적은 있는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직결된다.
먼저 상대가 나와 시선이 거의 마주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희망이 거의 없다. 현 시점에서 당신에게 그리 긍정적인 감정은 없으며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대화를 나누는데 시선은 내게 주지 않는다면 달리 신경 쓰는 일이 있거나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다른 용건을 보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줄곧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상대는 여러분에게 적의를 느끼고 있다. 원숭이는 산에서 적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계속 노려본다. 당신이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만약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시선을 보낸다면 오늘은 너를 철저히 눌러주겠어라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나를 줄곧 바라보는데 입가가 느슨하게 풀려 있다면 나에게 반했다는 증거다. 상대에게 매료되었거나 호감을 품고 있으면 입가가 느슨해진다. 입가는 의지를 나타낸다. 넋을 잃은 채 무언가를 열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모양을 한번 살펴보라. 어딘지 모르게 살짝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람의 입은 긴장이 풀리면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딱히 이유도 없는데 입가에 늘 힘이 없는 사람은 긴장감이 부족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입가를 단단히 조이고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일에도 휩쓸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실제로도 성격상 그런 측면이 강한 경우가 많다. 어설프고 야무지지 못한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입가를 조이는 연습을 해보자. 윗입술과 아래 입술을 연결하는 양 가장자리 부분을 이박위, 다른 말로 입꼬리라고 하는데 단정한 매력을 풍기는 사람은 대체로 이박위가 살짝 올라가 있다. 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곳. 팔의 위치로 알 수 있는 예스와 노. 팔짱을 끼는 건 상대와 자신 사이에 벽을 만드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에 관해서 보고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자.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썩 좋지 않은 신호이다. 통상적인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사에게 달리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부하 직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의 것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화가 났으며 직원의 실수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신경이 곤두선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이거나 나아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신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파밍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손바닥을 상대방 쪽으로 주로 향하는 사람은 개방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 생명부지의 사람과도 금방 친구가 되는 밝은 사람이다. 팔짱을 수시로 끼는 유형은 타인에 대할 때 본심을 감추려고 하지만 팔을 자유롭게 두거나 손바닥을 보이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터놓는다. 단점이 있다면 감정이 얼굴에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심을 숨기려고 해도 금방 들통나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거나 섭섭하게 만들기도 한다. 커피잔을 잡은 모습으로 나를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호감인지 아니면 영 비호감인지 궁금하다면 커피를 한 잔 권해보자.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컵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팔에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호감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팔은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거나 뭔가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면 컵을 든 팔을 가로막듯이 놓아서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면 팔의 방향이 나를 향해서 열려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 다음은 거짓말에 관한 어떤 실험 내용이다. 연구자는 여성 피실험자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뒤 두 가지 주문을 했다. 먼저 영상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고, 다음으로는 거짓말로 내용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해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이 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과 코를 만지는 동작이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귓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모두 서툰 사람들. 매뉴얼의 한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열심히 공부하면서 IQ를 단련한다. 그런데 EQ를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자연스레 발전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말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하듯 공식을 외우고 수험서를 푸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매뉴얼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계에 서툰 사람은 사람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상대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때 긍정 신호를 보내는지, 어떤 때는 불쾌해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거나 반대로 관계에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책을 읽고 테크닉만 흉내낸들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하다. 매뉴얼은 어디까지나 매뉴얼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아는 일이며, 그래서 겉모습에 드러난 코드를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물론 공통의 코드를 읽는 힘은 단번에 습득할 수 없다. 인간관계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 둘 코드가 눈에 들어오고 천천히 몸에 스며든다. 이 코드들을 더 많이 습득할수록 관계라는 먼 바다를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나침반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커진다. 겉으로 속이기가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외모에서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인간의 겉모습과 내면은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다. 한없이 순해 보이는 사람이 뒤로는 교활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인상이 악당처럼 험상궂은데 속마음은 자상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사람의 본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마음이 약해서 일부러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구나. 뭔가 고민거리가 있어서 심란한 상태일지도 몰라 하는 식으로 상대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좁은 상식으로만 남을 판단했을 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도 뭐 이해 못할 일도 아니네 하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흥미로운가를 깨닫게 된다. 매일매일 똑같게만 보이던 지루한 일상들이 사실은 새로운 자극과 모험의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일, 연애, 그 밖의 다양한 상황에 이 책에서 이야기한 마음읽기 심리학을 활용해 보기 바란다.
설령 한 걸음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와 너의 세상은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사람이 본 모습을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울림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